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이재동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빌라왕 김모 씨가 돌연 숨지고 수많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하면서 전세 사기 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빌라왕 김 씨보다 더 많은 보증 사고를 낸 사람들은 계속해서 추가로 밝혀지고 있고 피해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가 유독 2030 세대에 몰렸다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정부 대책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빌라왕 사망 사건 등 전세 사기가 속출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도 더 커졌는데요. 아직도 어떻게 이런 일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건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세금 낼 형편도 안 되고 그렇다고 뭐 세입자들의 보증금 돌려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주택을 가질 수 있었는지 참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빌라왕들의 배후에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컨설팅 업체 실소유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빌라왕 사건으로 커진 이 전세 사기의 피해자 대다수가 2030 청년층이었다는 건데요. 피해 20대, 30대 규모 얼마나 될까요? 네, 국토교통부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전세 사기 106건에 대한 피해자 나이를 보면요. 30대가 50.9%, 20대가 17.9%로 2030이 70%에 육박을 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은 2030 세대라는 건데요. 50대는 6.6%에 불과해서 젊은 층에 비해 훨씬 적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이 세대별뿐만 아니라 지역별로도 피해 차이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는 서울과 인천, 경기 같은 수도권에 집중이 됐습니다. 서울 지역 피해자가 52.8%로 가장 많았고 인천과 경기 순이었습니다. 수도권 빌라에 전세로 입주할 수 있는 보증금이면 지방권에서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수준이라서 지방 지역 피해자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있습니다. 세대별,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취업의 고민만으로도 힘든 2030 세대들에게는 정말 가혹한 일인데 유독 2030 세대 피해가 집중된 이유는 뭘까요? 전세 사기에 주로 이용되는 주택 형태가요.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 소형 아파트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건물들은 거래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감정기관과 부동산 중개소까지 결탁을 해서 시세를 부풀린 겁니다. 예. 시세를 뻥튀기한 집에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같은 20, 30대가 속아서 세를 들어오게 되는 건데요.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 2030 세대는 빌라나 오피스텔을 선호하고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다 보니까 피해가 더 커진 겁니다. 피해자 상당수가 전세금 마련을 위해 가진 돈 전부에 대출까지 받은 상황이라서 더욱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피해자들을 이렇게 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 이제 묶이다 보니까 오갈 데가 없게 된 건데 빌라왕 사망 사고가 나고 한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대책은 좀 나왔을까요? 네, 이게 지난주에 정부의 두 번째 전세 사기 피해자 임차인들의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고요. 정부에서는 당장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보증금 반환 절차부터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했을 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여러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가장 먼저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네,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자에 대한 사전 심사 제도를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기존에는 임차권 등기가 완료돼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전 심사를 도입하면요, 임차권 등기 이전에도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보증금 지급 기간을 1, 2개월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생깁니다. 예. 빚을 내서 이제 전세 자금을 마련했던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즉각적인 대책은 없을까요? 네, 일단 피해자들에게는 전세자금 대출 만기가 연장이 되고 또 저금리 대출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네. 경매가 진행돼 거주할 곳이 없어진 피해자들은 가구당 최대 1억 6천만 원을 연 1%대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당장 거주할 곳이 없지만 대출을 추가로 받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피해자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를 위해서 정부에서 긴급 임시 거처도 마련을 했습니다. 현재 전세 사기 피해 가구 10세대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 관리주택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국토부는 더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는 즉시 공공임대주택 입주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피해 구제는 기본이고요. 또 앞으로 이런 전세 사기에 피눈물 흘린 이들이 없도록 예방책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금이 밀린 집에 예를 들어 전세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매에 넘어가면 세금부터 갚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세입자가 자유롭게 세금 체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오는 4월부터 세입자가 집주인의 체납 세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한 겁니다. 기존에도 이렇게 좀 미납한 국세를 열람할 수가 있었는데도 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좀 떨어졌는데 앞으로는 좀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세무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우선 변제되는 금액보다 보증금이 더 많은 주택을 대상으로 검토 중입니다. 서울 지역은 보증금 5천만 원 이상, 이외 지역은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아울러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선순위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시중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중에 전세 사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기 피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점검해봐야 될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안전 장치는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네.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러니까 허그 등에서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비가 일부 발생하기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꼭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세보증보험이 완벽한 예방책은 아니거든요. 무엇보다 처음 계약할 때 주변의 시세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고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한 곳만 갈 게 아니라 여러 곳을 방문을 해서 정보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낮은 가격은 의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년과 서민을 울리는 악질 전세 사기, 이번에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사기범이 잡혀도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제도적인 예방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겠습니다. 오늘도 이재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